부동산 또 어렵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출산 가구에 혜택을 줍니다. 집 살 때 대출을 좀 더 해주고요. 무엇보다 이자가 쌉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신생아 특례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리고 또 뭐가 좋은지 어떻게 대출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내용 틀림없이 진짜 도움이 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고 가시죠. 내용이 형편없다면 다시 취소하셔도 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완벽히 이해가 가실 테니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셋집 얻을 때 버팀목 대출. 자, 이제 바쁘시면 다음 내용 딱 20초만 보시죠.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집값, 면적, 기한, 금리, 주택수, 소득, 자산, 중복의 경우, 신청 기한, 대출 한도, 금리, 실거주 의무, 그리고 1주택 유지까지 이거 한 장만 보세요.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2년 내 출산, 입양을 했다면 9억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우선 주의할 점, 무턱대고 대출받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 전입과 실거주. 이번 신생아 대출을 받는다면 1개월 이내 전입을 꼭 해야 하고요.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이 대출에만 붙는 조건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대출 받은 거 바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죠. 사유서를 낸다면 2개월 동안 전입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유예인데요. 언제든 실거주는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의점, 1주택 유지. 정책자금 대출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신생아 대출도 1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대출 받고 다른 집을 더 사면 안 됩니다. 대출을 갚거나 6개월 안에 다른 집을 다시 팔아야 돼요. 예외도 있죠. 상속, 혼인 합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그리고 분양권 등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진짜 신생아 특례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면 일단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정보 계속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생아 특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기타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짚고 가시죠. 집값 9억까지인데요. 계약서에 찍히는 9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집값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산정 방식, 가격 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 가격 정보를 이용한 평가 방법으로 집값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럼 어딜 보면 되냐? 너무 쉬워요. 한국부동산원 또는 KB국민은행을 보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에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 평균한 값, 말이 어렵죠? 그냥 어림잡아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수할 아파트를 먼저 부동산 테크에서 살펴보시고요. 자, 타입별로 보면 제일 비싼 값 그리고 제일 싼 가격이 나옵니다. 이 절반, 이게 바로 가격 정보 평가액이고요. 그 외에 KB국민은행에 가도 시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부동산 테크, KB시세, 그리고 실제 매수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따지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즉, 실제로는 10억에 샀더라도 부동산 테크나 KB시세에 9억이 찍힌다면 바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유주택자도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집이 있던 분,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바로 대환 대출이라고 하고요.
대신 부부 합산 소득이 좀 낮아져요. 연 1억 3천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의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분만 신생아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았다면 아쉽게도 신생아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우리 비록 저출산 시대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해에 비해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호벌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맞벌이 경우 2억 이하인 분들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점 2가지, 전입 그리고 실거주 꼭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관련 알짜배기 정보 저희 단톡방에서 함께 할게요.